일본의 무기는 해외 시장을 전혀 겨냥하지 않고 만들어 가성비가 최악이다. 소총은 무겁고 비싸며 그렇다고 성능이 월등하지도 않다. 반면에 한국 소총은 가볍고 가격도 저렴하며 내구성도 좋다. 그리고 가성비라는 단어에서 다들 오해하는 게 있는데 우리는 한국 무기를 저렴해서 구입하는 게 아니다. 최고의 성능을 갖추고 있는데 가격도 저렴할 뿐이다. 한국 소총이 일본 소총보다 비싸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은 한국 소총을 구매할 것이다. 폴란드 무기 수출과 관련해 폴란드 군사 전문가가 말한 내용 중 일부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이번 연말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한국산 무기가 아닐까 합니다. 지난 여름 맺어진 초대형 계약들의 결과물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전차와 자주포 4개월 초고속 배송은 아직까지도 외신들의 주요 보도 주제가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폴란드인들은 한국을 형제의 나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폴란드 무기 수출은 한국에게 있어 기회이자 도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물건도 다 그렇겠지만 특히 무기 거래의 경우 상품의 질이나 배송기간 등 신뢰가 깨지게 되면 국가적인 관계까지 무너질 수 있고 두 번 다시 그 나라와 무기 계약을 하는 게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의 안보가 달려있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요즘 같은 세계 정세에서는 더더욱 말입니다. 때문에 한국과 폴란드가 20조 원의 무기 수출입 계약을 맺었을 당시 수많은 외신들은 과연 한국이 이를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모든 이들이 가지고 있던 물음표를 단 4개월 만에 느낌표로 만들어버렸죠. 그러자 무기 수입이 시급한 모든 나라들이 한국에게 러브콜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 폴란드 못지않게 빠른 무기 수급이 시급한 국가들은 연달아 한국 무기를 사기로 결정했고 해당 소식에 주변 유럽 국가들의 국민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빨리 우리도 한국 무기를 계약하자고 소리치기로 했습니다. 전 세계 그 어느 나라도 이 정도 품질을 갖춘 여러 무기를 1년 안에 제공해주는 곳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미 한국 무기의 품질과 신속성을 경험해버린 폴란드는 제일 발빠르게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름에 맺은 계약은 전차와 자주포 등 중대형 무기였다면 이번에는 권총과 소총 같은 소형 무기가 그 주인공이었죠. 사실 K2 전차와 K9 자주포 그리고 현무로켓 등 한국 무기의 발전도 놀랍지만 이제는 워낙 인정받고 있다 보니 관련 수출 계약이 성사됐다는 뉴스가 전해져도 그렇게 신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인들도 잘 모르는 또 하나의 인기 있는 한국 무기 분야는 바로 권총과 소총이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의 경우 미국이나 다른 나라와는 달리 총기 소지가 불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권총이나 소총은 미국과 같은 곳에서 수입하는 비중이 훨씬 클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무기 개발 수준은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세계적인 위치에 도달해 있고 그 중심에는 한국의 총기 역시 큰 역할을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미국으로까지 이미 수출 중이라고 하는데요. 한국 기업이 만든 국산 권총들은 세계적인 총기 전시회인 샷쇼 2022에서 최고 총기상을 받았을 정도로 성능을 입증받고 있다 합니다. 권총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총기 소유 합법 국가인 미국에 이미 꾸준히 수출하고 있었더니 다시 한번 한국 방산산업의 위력이 대단하다고 느껴지는데요. 권총뿐만 아니라 K2를 시작으로 꾸준히 발전해온 한국의 소총 역시 아랍에미리트, 필리핀, 인도네시아, 페루 등 여러 나라의 경찰과 군대 등에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한국 무기의 맛을 봐버린 폴란드는 이번에 다시 국내 방산 분야 대기업들과 함께 국내의 다수 총기 업체들까지 직접 초청해 면담을 가졌습니다. 그 누구보다 무조건 한국의 모든 무기를 빠르게 점령하겠다는 폴란드의 강한 의지와 신뢰를 볼 수 있는 뉴스였죠. 그리고 이 자리에서 실제로 많은 계약 이야기가 오고 갔다고 하는데요. 폴란드를 비롯해 여러 국가가 이제는 한국의 권총과 소총까지 수입하려는 이유는 정리해보면 매우 간단했습니다. 가격, 성능, 내구성 3박자가 모두 완벽했기 때문이었죠. 요즘 소총 시장의 흐름은 최소 800m 이상의 사거리 성능을 갖춘 폭발적인 화력을 원한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더해 내구성까지 완벽하길 바라고 있죠. 일본과는 달리 한국 무기 시장이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해외 고객 맞춤 전략이었습니다. 단순히 한국에서 만들어진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그 나라 실정에 맞게 변화를 주기도 하고 직접 요청이 있으면 거기에 맞게 무기를 업그레이드 하기도 하죠. 이번에 페루와 300억 규모의 수출이 추진되고 있는 신형 돌격 소총의 경우
모래나 진흙에 소총을 완전히 담궜다가 빼도 격발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기존 소총들의 경우 모래바람이나 진흙 등에 노출되면 격발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지만 한국은 이 모든 단점까지 완벽하게 해결해버린 것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무기 수출 국가들이 계속해서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강화하고 있기에 그만큼 경쟁이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왜 모든 나라가 소총 사업에 한국보다 먼저 뛰어들었고 메이드 인 재팬으로 인정받고 있는 일본의 권총이나 소총을 일제히 배제하고 한국에게만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걸까요? 그건 현재 일본의 소총 시장 상황을 보면 바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일본의 군용 소총들은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서 가성비가 쓰레기다라는 것이 세간의 인식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일명 똥총으로 자리 잡은 것이 일본의 소총들이었는데요. 일본의 소총이 이런 대접을 받기 시작한 건 64시 소총부터입니다. 해당 소총은 일본 자위대가 사용한 초기 모델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되었는데요. 수많은 개량과 테스트를 걸친 소총이었지만 다시 엄청난 문제점들로 악명을 떨쳤었죠. 초기형의 경우 충격이 가해질 경우 부품이 어긋나서 심할 경우 폭발까지도 일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개발 과정에서 무게를 경량하기 위해 리시버를 줄였는데 노리쇠 뭉치와 후퇴거리가 짧아져 연사속도 불균형과 작동 불량 등의 문제를 또다시 일으켰죠. 뿐만 아니라 안전장치가 쉽게 풀리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안전장치를 잡고 들어올려서 돌리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는 전세기 그 어떤 총들도 사용하지 않는 이상한 방식으로 긴급한 전시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없는 한심한 방식이었습니다. 사실 이 정도는 애교라 치더라도 가장 큰 문제점이 남아있습니다. 바로 가격이죠. 64시 소총의 양산가는 1970년도에도 무려 270만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에서 쓰던 M14 소총의 가격이 약 50여만원이었는데요. M14 소총은 당시 전투 소총들 중에서도 복잡한 구조와 까다로운 생산 과정으로 비싼 편이었는데 일본 소총은 이보다 5배 이상 비싸니 극도로 비정상적인 가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품질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닌데 가격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비싸니 당연히 다른 나라에서 구입을 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가격 문제는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일본에 자리 잡은 소총은 89식 소총인데요. 이 소총은 군대를 갔다 온 한국인들의 입장에서는 특히나 어이가 없는 무기입니다. 일단 한정의 가격이 거의 400만원에 육박했죠. 이는 기본 모델 65만원, 개량형 모델이 110만원 정도인 한국의 대표 소총 K2에 비해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입니다. 출시된 지 30년이나 지났지만 14만 정밖에 생산할 수 없을 정도로 저율 생산을 했기 때문에 단가가 지나치게 높아진 것이죠. 하지만 이 총을 직접 쏴본 자위대가 꼽은 가장 큰 문제점은 조종관이 K2처럼 좌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총의 우측에 있다는 점인데요. 즉 사수가 조종관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오른손을 손잡이에서 떼고 조종관을 조정한 후 다시 손잡이를 잡고 사격 자세를 취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곧 생존성 저하와도 연결이 되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또한 한국인들이 보통 알고 있는 조종관 순서는 단발, 연발, 점사, 안전의 순서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일본이 만든 소총은 조종관의 360도 회전이 불가능했습니다. 즉 안전 상태에서 단발을 쏘려면 손가락으로 쓱 움직이는 것이 아닌 일일이 다시 맞춰줘야 한다는 것이죠. 요즘은 군대에서도 항상 조종관 단발로 사격하고 요즘 사격 트렌드 자체도 연발은 제압 사격할 때만 사용하고 교전 시에는 단발 속사로 싸우는 것을 미뤄본다면 굉장히 구시대적 발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일본이 진행하는 차기 소총 사업인 20식 소총은 어떨까요?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89식 소총에서 보여주었던 문제점들을 많이 개선했습니다. 89식은 조종관을 오른쪽에만 단 데 비해 20식은 양쪽 모두에 달았고 3.4도 없앴습니다. 탄창은 가벼운 폴리머 재질로 만들며 레일 시스템을 장착했죠. 물론 일본의 기술력이 갑자기 상승해서는 아니었습니다. 20식 소총은 독일의 HK416과 미군의 SCAR의 기능을 그대로 옮겨온 것뿐이었죠. 결국 일본은 지금까지 제대로 된 소총을 만들지 못했기에 자존심을 다 버리고 유럽의 총기를 그대로 따라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도 가격이 비싸다는 일본의 고질병은 고쳐지지 못했습니다. 20식 소총의 현재 단가는 수량과 예산을 나눠보면 28만엔 정도입니다. 하나로 치면 약 300만원에 육박했는데요. 세계 무기 시장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개량형 K2와 비교해도 2배가 넘는 가격인 것입니다.
결국 일본의 아날로그적인 형 구조를 완전히 바꾸지 않는 한 일본에서 가성비가 좋은 총은 앞으로도 나오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아직도 일본은 한국 못지않은 기술력도 가지고 있어 무기 개발의 잠재 능력도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기 개발이라는 건 수년에 걸쳐 단기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점이죠. 반면 일본과는 달리 한국은 오랜 시간에 걸쳐 묵묵히 무기 개발에 힘썼고 그로 인해 결과까지 내고 있으니 이 자체만 보더라도 앞으로 무기 산업에서 일본이 한국을 따라잡을 수 있는 날은 쉽게 오지 않을 것이라고 모든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폴란드의 한국 소총 계약 소식에 대해 외국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지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성비가 좋다는 말을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성능은 별로지만 싸서 어쩔 수 없이 쓴다는 뜻이 아니야. 성능도 준수한데 가격이 너무 저렴해 무조건 쓸 수밖에 없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 결국 한국 무기가 지금 이렇게 잘 팔리는 것도 가성비 때문이죠. 간단히 수학적으로만 생각해도 가성비가 좋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라도 더 살 수 있다는 것인데 군사력이 더 오르지 않겠어요. 아무리 성능이 별로라도 일본 소총 10개 살 거 한국 소총 1개 사는 게 더 좋겠지. 최근 한국에서 만든 총은 일반인이 쐈는데도 군인들 수준으로 정확도가 나온다는 영상을 봤어. 게다가 한국 특유의 가성비까지 훌륭하니 아마 엄청나게 팔릴 것이다. 속지마, 한국 남성들은 일반인이 아니거든. 그들은 모두 예비군이야. 근데 K2보다 훨씬 비싸서 기본 소총으로 쓰기에는 좀 부담되는 가격 아닌가? 완전한 보급판은 힘들어 보여. 그럼에도 일본보다 쌉니다. 기능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수하고 게다가 수출을 먼저 시키면 그만큼 돈을 벌고 다시 원가 절감이 가능하니 보급화가 불가능해 보이진 않네요. 이제 아시아의 군사력 측정도 다시 해봐야 한다. 지금의 한국이라면 자세히는 몰라도 절대 일본에게 밀릴 것 같진 않아. 아직 중국은 쉽지 않겠지만 이 정도 무기 수출 실적을 낸다면 10년 뒤에는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아직은 판단하기 이르긴 하지만 이 정도 방위산업 규모라면 10년만 지나도 아시아 최고는 한국이 될 것 같네요. 모래랑 진흙이 들어가도 사격이 되는 점에서 놀랐어. 아무래도 내 직업은 군인이라 총기 몸통에 모래나 이물질이 들어가면 진짜 위험하다는 것을 잘 알거든. 한국은 대체 못 만드는 게 뭐야? 탱크며 전투기며 이제는 소총도 이렇게 만들다니 말이야. 요즘 한국을 보면 제대로 물살을 탄 느낌이야. 그냥 문화 강국인 줄만 알았는데 문화는 시작에 불과했구나. 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내구성이지. 일본 소총의 가장 큰 문제점이 악조건 전투 시 효율이 떨어진다는 점이었는데 한국 총은 언제나 좋은 내구력을 가지고 있어. 나라면 가격이 비싸도 한국 소총을 구매할 것 같아. 한국 무기를 폴란드가 신뢰하는 건 한국은 돈만 추구하는 나라가 아니란 걸 알고 있어서다. 전쟁 국가였기에 자국 무기 개발이 전쟁의 억지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지. 한국인들에겐 무기 개발이 곧 국방이니 한국의 무기들이 겉보기에만 좋은 무기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기도 하죠. 일본인들도 자기네 총이 워낙 엉망이라 다른 나라 총을 그대로 베껴와 쓰는 수준인데 한국의 소총과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전차와 자주포는 말할 것도 없고요. 문제는 그나마 베낀 총도 엄청난 단가로 인해 몇 정 만들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수출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상으로 일본과 대비되는 한국의 소총 시장에 대한 내용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종크TV였습니다.